김희정 의원님이 하실 말씀이 있어서 먼저 듣겠습니다. 네. 연일 취재하는 기자분들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최근 들어서 보니까 정치부 기자들뿐만 아니라 사회부 기자들에게도 취재 연락이 오고 또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작가나 CP들에게서도 연락이 오는 것을 보면 상당히 이 국무총리 인사청문회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전반적으로 김민석 후보가 인사청문회를 받는 태도에 대한 문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불법 상습 정치자금 수수가 문제가 됐고 지금도 인사청문회에서 핵심은 이 자금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지를 보면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데서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인은 표적사정과 이 희생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되묻고 싶습니다. SK로부터 2억 원 수수했을 당시에 정권은 민주당 정권이었습니다.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이었고 법무부 장관은 강금실 장관이었습니다. 그리고 민정수석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국민들을 향해 억울하다고 얘기하지 말고 선대위 위원장으로 와 있었던 강금실 그리고 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가서 항의를 하든지 얘기를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깊이 뉘우친다며 첫 번째 사건 때는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받을 때 그 반성하는 태도가 양형에 참작이 되었습니다. 그때는 반성해서 감형받고 지금은 억울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런 이중적 태도에 대해서도 본인의 입장을 밝혀야 됩니다. 다음은 불법 정치 자금인지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받았다라는 정황이 판결문에 상세히 나온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사건입니다. 두 번째 사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 이렇게 범죄 일어난 시간, 장소, 금액, 어떤 방식으로 범죄가 일어났는지 일람표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판결문에 나와 있는 21차례에 걸친 불법 자금 수수 행위가 명확하게 적시가 되어 있으니 기자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일이 일어났을 때 홍콩 달러, 미국 달러 다 받아들일 때 그때 등장했던 인물과 당시 김민석 후보의 변명이 최근에 인사청문회에서 나타나는 그런 여러 가지 돈을 빌린 행태와 유사하게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그때 판결에서 끝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거를 밝히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계좌 관련 증거 자료와 그리고 이 증인을 요구했습니다만 전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반성이 없기 때문에 추후에도 이런 식의 금전 거래를 차용한 불법 정치 자금 수수가 있지 않았나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어제 이제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밝힐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인사 규칙에 대해서 대통령이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월 25일 후보자 시절에 기자간담회에서 이재명 정부의 유일한 인사 기준은 능력, 청렴, 충직함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딱 열흘 뒤인 6월 4일 김민석 후보를 비롯한 인사를 발표한 다음에는 전문성과 국정 철학에 대한 이해를 우선시한다면서 청렴함이라는 기준을 뺐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청렴함이라는 기준을 내세우기에 부족한 인사들을 추천했다라고 인식하고 일어난 워딩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민석 후보자에게 엄중히 요구합니다. 자료로, 증인으로 증명하거나 자신 없으면 스스로 사퇴하시길 바랍니다. 의원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네, 그러면 대준영 간사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먼저 데이터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4명의 인사청문위원 포함해서 이종배 의원님까지 국민의힘 소속은 인사청문위원이 5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의결을 통해서 인사청문회 자료 제출을 했는데
저희 당에서 요구한 건수는 873건입니다. 그 중에 정상 제공된 것은 148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23%밖에 안 되고요. 실제로 회신된 거는 80%가 넘지만은 아니라니까. 실제로 752건이 회신되었다고 공식적으로는 말하고 있지만은 그 중에 제공 불가, 그러니까 본인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그래서 제공 불가라고 한 것이 366건이나 되고, 받았지만은 쓸모가 없는 것이 185건입니다. 받았지만 쓸모 없다는 게 이게 관련 법상 제공할 수 없다라는 이유를 들어서 저희한테 제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가 오늘 갖고 온 거는 그 가물에 콩 나듯이 정말 그 정상 제공된 것이 무엇이냐고 제가 찾아보니까 후보자의 학적 변동 현황, 초중고 현황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김민석 후보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어디 나왔는지 이 정도 자료를 포함해서 한 것이 148건, 23%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드려서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들 타조 아시죠? 타조가 키가 2m가 넘고 100kg 정도 몸무게인데 타조식 회피론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위기에 직면했을 때 그 큰 몸집의 타조가 모래 속에 머리를 묻어버리죠. 그런다고 타조의 몸이 안 보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박규택 의원이 말씀하셨다시피 아들에 관련된 거는 그 아버지의 국회의원의 신분을 이용했든지 하여튼 활용을 해서 세미나도 하고 법안도 내고 뭐 했단 말입니다. 또 홍콩에서 인턴도 하고 그랬는데 이것을 밝히려고 그러면은 지금 후보자의 아들이 진학한 학교에 입학 서류에 이것을 쓰지 않았다고만 밝히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 입학 지원서 입학 지원서만 저희한테 제공하면 되고, 그리고 저도 뭐 지원을 해봤습니다만은 학교에 원본이 있겠지만은 적어도 4번 정도는 다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타조의 머리를 묻지 말고 그냥 밝히면 됩니다. 또 하나는 우리 주진우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5억 원을 벌었는데 13억 원을 썼다 그러니까 8억 원이 어디 갔는지 무슨 돈으로 썼는지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8억 원을 밝히면 됩니다. 그런데 SNS를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변죽만 올리다가 결국은 형사 고발 당해서 피의자 신분으로 국무총리 청문회에 임하게 되는 그런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저희는 방금 전에 이런 사항을 종합을 정리를 했기 때문에 이 사항을 저희 특위위원장님한테 보고를 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원내 지도부하고도 의논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신사협정을 맺은 거는 저희가 3일을 통해서 충분히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틀로 하게 된 것은 자료를 충분히 제공받는다는 게 전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민주당 김영 간사와도 통화를 했는데 제가 그것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드렸어요. 자료를 충분히 제공하기로 했는데 자료가 제대로 안 온다. 그거에 대해서 총리 후보자 측에 다시 충분히 전달해서 이게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곡히 요탁을 했고, 일단 민주당 간사는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현재까지 상황은 그렇게 좀 보고 드립니다. 네. 혹시 뭐 질문 있으시면 하시고 없으면은 네. 네, 의원님, 연합뉴스 TV 장현인데요. 네. 정상 제공된 자료가 53%에 불과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상 초중고 학적 변동 같은 건 이제 국민의힘에서 제기했던 의혹과는 별 관계가 없는 서류이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국민의힘에서 제기한 의혹에 해당하는, 그걸 입증하는 데 해당하는 서류는 어느 정도 분량인지. 그러니까 제가 이제 873건을 이제 여러 의원님들이 나눠서 이제 하셨기 때문에 제가 모든 건을 보지 않았습니다만은 여태까지 저희가 의견을 나눠본 결과로는 대부분 안 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안 왔습니다. 네, 안 보냈습니다.
네, 어디시죠? 여당 간사분하고 합의가 제대로 안 되면 청문회 자체를 보이콧할 가능성도 혹시 열어두신 건지. 그래서 이제 저희가 방금 전에 이런 상황을 종합 정리했기 때문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사항을 특위위원장한테 보고를 하고 원내 지도부와 의논을 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상의를 해보고 그 결과가 있으면은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제가 기자분들 질의에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지금 민주당이 하는 행태와 김민석 후보가 하는 행태가 청문회 보이콧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단어를 저희에게 쓰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저희는 정상적으로 돌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쪽이고 보이콧하는 쪽은 오히려 김민석 후보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SBS 김영래입니다. 그 증인 문제도 계속 공전하고 있는데 청문회 증인 관련해서는 좀 협의된 거나 진전 사항이 있을까요? 그래서 청문회 증인은 증인이 출석하기 5일 전에 통보를 받아야지 이 법적인 강제성이 있습니다. 강제력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은 지났고, 그래서 오늘도 제가 민주당 간사와 통화를 했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저희는 가족은 안 불렀습니다. 전처도 안 불렀습니다. 금전관계 관련 있는 사람 딱 5명을 불렀는데 그분들에 있어서 뭐 더 받겠다 덜 받겠다 이런 얘기도 없고요. 그냥 안 된답니다. 네. 더 이상 진전이 없습니다. 네.